정한님 혹시 정한님한테 또는 앞으로 사회보험법을 준비하게 되실 수험생 분들한테 김소희 사회보험법이란 어떤 걸까요? 올해 제가 선택한 일 중 제일 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법학원에서 1차 사회보험법, 2차 노동법 강의하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1차 시험 합격 발표일이 다가왔는데요. 그동안 1차 준비하시느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된 이유는요. 이번 25년 1차 사회보험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신 분들의 공부 방법과 후기를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1차 사회보험법 시험에서 92.5점으로 고득점 합격하신 김정환님 인터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이 학원과 좀 거주지가 먼 곳에 계셔서 부득이 비대면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시험을 앞두고 어떤 기본서와 문제집을 보셨는지, 기출문제는 어떻게 회독을 하셨는지, 그리고 시험을 한 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을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뷰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이렇게 어려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1차 인터뷰에 응해주신 두 분께 따뜻한 시선과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차 인터뷰 합격자 김정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사회보험법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김정환님 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환님 수험 시작하신 시기랑 준비 기간과 같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먼저 저는 02년생이고 군복무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로 인해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저는 1차 준비만을 좀 길게 잡아 작년 12월부터 1차만 준비했었고 하루 평균 순공 시간은 보통 12월은 2시간, 1에서 3월은 3시간, 4월은 5시간, 5월은 8시간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작은 조금 일찍 하신 편인데 실제로 공부를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서 그런 게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셨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럼 이번 시험에서 사회보험법 몇 점 받으셨을까요, 혹시? 저는 이번 시험에서 사회보험법을 총 3개 틀려서 92.5점 맞았습니다. 산재에서 하나,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2개 틀렸었습니다. 그쵸. 국민연금은 사실 저희가 좀 수업 때 집중적으로 아예 다루지 않았고 연하게 공부를 좀 하자라고 하신 법령이라서 저의 수업한 목적과 또 정한님이 세우신 딱 전략대로 이렇게 득점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보험법을 좀 강의를 본격적으로 수강하신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카페에서도 그렇고 사회보험법은 휘발성이 높은 과목이라고 해서 최대한 늦게 들으라는 얘기가 있었어서 저는 거의 2월까지 다른 과목을 거의 다 한 2, 3회독 해놓고 3월 4일부터 소희쌤 기본 강의로 시작해서 소희쌤 모든 커리를 그냥 그대로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사실 강의만 듣고 또 복습은 나중에 해주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3월에 시작하셨으면 강의 들으면서 복습도 바로바로 진행을 좀 해주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기본 강의는 빠르게 완강하는 걸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복습 시간을 따로 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빠르게 듣고 이렇게 완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소희쌤 수업은 대부분 그 수업에 전 수업에 대한 리뷰가 잠깐 있어가지고 한 5에서 10분 정도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 강의를 들을 때 그 리뷰 시간에는 강의를 잠깐 멈춰놓고 전 수업에 대한 이제 복기를 저 혼자 한 사- 짧으면 5에서 좀 길면 30분까지 기본서 읽어가면서 복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럼 따로 복습을 빼기보단 좀 정해진 시간 내에 완강하시는 걸 목표로 하되 제가 수업 때 복습하는 시간 동안에 오히려 정한님은 그 전 시간에 배운 걸 좀 혼자 이렇게 리뷰해 보시는 시간으로 복습 시간을 가지셨네요.
그러면 그 사회보험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뭐 저희가 기본서도 보고 문제도 풀고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아마 공부를 하실 텐데 어떤 순서로 좀 공부를 해주셨을까요? 일단 저는 다 그대로 따라갔어가지고 기본 강의 듣고 그냥 완전 그대로 따라갔어요.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문제 풀고 그다음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푸는 대로 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객관식 문풀 강의랑 그 1일 핵심 정리 특강까지 조금 텀이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무조건 기본서만 계속 회독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주로 회독했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자료들은 이게 자료가 너무 많으면 어딜 볼지 집중할지 어려우니까 그 자료들은 일단 1, 2회독 때 많이 그때 기억으로 해결하자라는 느낌으로 받고 기본서를 일단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따로 이제 학원 컬이랑 다르게 가져가신 건 아니고 정말 컬이 그대로 충실히 따라오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회보험법을 처음 접하셨을 때 가장 어려우셨던 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다른 뭐 민법, 경영학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다 한 번씩 그래도 접해 봤었었는데 학교에서 사회보험법이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다 보니까 용어가 굉장히 생소했던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사실 용어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상에서 쓰지 않고 사실 법학과이신 분들도 학교에서 사회보험법 강의를 듣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낯선 용어들을 좀 정한님만의 방법으로 암기하거나 어떻게 좀 극복을 해주셨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저만의 별다른 방법은 없는데 이게 어쨌든 실생활이랑 굉장히 밀접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저희 부모님 직업을 떠올리면서 부모님은 어떻게 지금 내고 계신지 뭐 예를 들어서 지역 가입자인지 아니면은 직장 가입자인지 이런 거를 저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쉽게 외워졌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사회보험이지만 결국은 사대보험 얘기니까 주위에 계시는 분들, 뭐 부모님은 지금 뭐 고용산재 어떻게 적용을 받고 계시고, 요렇게 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것들을 좀 더 와닿게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1차는 평균 60을 맞는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과목별로 여기서 몇 점을 맞자 이렇게 목표 점수를 세우셨을 것 같은데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사회보험법은 몇 점을 목표로 좀 해주셨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제 모든 과목 평균 60점을 넘고자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과목을 같은 비중으로 공부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사회보험법과 경영학 이 두 과목이 과목의 특성상 약간 고득점을 맞기 힘들 뿐더러 꽈락을 맞기 더 쉽다고 느껴졌어서 두 과목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애초에 사실 사보를 지금은 92.5점으로 되게 좋은 결과로 합격하셨지만 당초에 포지셔닝을 할 때는 뭔가 고득점에서 다른 과목에 나눠주는 그런 전략은 아니시고 오히려 조금 꽈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꽈락을 면하는 쪽으로 좀 포지셔닝을 처음에는 하셨었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와 주셨는데 사실 공부하시기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지만 각 과목별로 따라가실 선생님이나 책을 정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의사결정이셔서 어떤 기준으로 좀 제 강의를 선택해 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성실한 스타일도 아니고 군복무로 인해서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일 컴팩트한 강의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노무사 준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일 컴팩트하면서 강의 퀄리티가 좋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소희쌤 한번 OT를 들어봤는데 두 배속으로 해도 이게 딕션이 굉장히 잘 들리고 뭔가 되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소희쌤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기는 했는데, 뭔가 기존의 수험생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좀 평들을 보셨고, 실제 OT를 접해보셨을 때 정한님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좀 선택을 해주신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강의 중에 드렸던 여러 뭐 수험 생활이나 공부 방법, 이런 조언 중에 가장 정아님한테 좀 도움이 되셨던 건 어떤 걸까요? 기본서에 집중하자라는 말이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료량이 굉장히 많았어서 항상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이 많은 양을 다 머릿속에 외워갈 수 있었을까? 외워갈 수 있을까? 시험장에 다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고 엄청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사님께서 항상 해주신 얘기가 기본서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만 완벽하게 숙제에 나오고 나머지 자료들은 그냥 1, 2회독 때 그냥 스쳐봤던 기억으로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니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게 좀 먹히는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희 가벼운 사보가 사실 되게 얇기는 한데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건 좀 다 들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좀 오히려 집중해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정아님이 잘 활용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저도 약간 쑥스럽기는 한데요. 강의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꼽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일단 세 가지로 좀 추려보면은 첫 번째는 단권화된 교재, 그리고 적중률 높았던 두 문자, 이게 제일 큰데 객관식 문제집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모의고사 퀄리티 등이 있었습니다. 기본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본서 자체가 단권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저 스스로 뭔가 요약집을 막 찾거나 아니면 저 스스로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됐었고, 그리고 두 문자가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기출되지 않았음에도 선생님께서 찝어주셨던 두 문자로 풀리는 문제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꽤 많았었습니다. 지금 바로 기억나는 게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그 인원수 제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고, 그리고 두 문자는 아니었지만 재산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강의 시간에 몇 번이나 찝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그대로 문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익은 모의고사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시험과 굉장히 유사하고 오히려 뭔가 그게 더 시험 같았어가지고 나중에 꼭 여러분들도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 감각 키우는데 정말 최고였고, 저도 그 모의고사를 볼 때 한 65점에서 70점 사이로 나왔었는데 실제 시험은 90점 넘게 나왔으니까 모래주머니 효과도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는 사회보험법이 작년보다는 조금 평이하게 나온 점이 있는데 만약에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라고 할 때 그 객관식 사회보험법에 있는 동형 모의고사로 좀 진짜 내 점수가 어떨지 예측 가능한 거 이런 점들이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로 딱 또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커리를 그대로 따라오셨다라고 하시니까 가벼운 사회보험법이랑 객관식 사보법을 그대로 쓰셨을 것 같아요. 시험을 그러면 3월 달에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사보는 그때는 기본서를 보셨을 것 같고 혹시 한 달 전에는 어떤 교재로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시험 한 달 전에. 시험이 한 달 남았을 때까지는 기본서를 포함해서 소희쌤이 주셨던 모든 자료들을 회독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 전부터는 오직 기본서만을 회독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대로 기본서에 집중하는 게 제 그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딥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시험 2주 전부터는 3일씩 쪼개서 3일마다 계속 1회독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2주가 14일이니까 12일 차에 4회독을 마무리했었고 마지막 이틀에 걸쳐 천천히 1회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앞서 말했듯 계속 기본서 회독을 위주로 했고 기출 문제는 그때 그 객관식 사법 풀면서 체크했던 몇 문제들만 조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종아님은 사실은 진짜 기본서를 좀 파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기본서에 집중을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서 문제도 푸시되 좀 특별히 헷갈리거나 중요한 문제는 체크해놓고 가끔씩 쭉 펼쳐보시면서 추가로 내용을 숙지하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객관식 사법법에서 체크했을 때 저만의 기준은 뭔가 빈출되고 중요하거나 그런 문제는 오히려 저는 체크를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빈출되고 자주 보는 것들은 머릿속에 남으니까 굉장히 생소한데
뭔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아니면 굉장히 생소하거나 특별한데 선생님께서 이건 체크하면 해서 가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체크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금씩만 체크하고 시험 직전에 보겠다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만 집중했다고 해서 막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들 아예 안 본 건 당연히 아니고 그 사법법 문제풀이 강의 때는 복습 시간을 따로 뺐었는데 당연히 다 모든 자료를 봤는데 이거 나중에 생각 안 나도 불안해하지 말자 이때 그냥 스쳐봤던 걸로 해결하자 이런 정도로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아님 전략이 되게 컴팩트하게 잘 가져가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문제도 이걸 계속 풀자 보면은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나왔던 게 또 나오고 하는 부분은 여러 번 풀기보단 한 번 풀어서 맞추면은 되는 거고, 오히려 기존에 이제 뭐 동영에 제가 출제했던 문제 중에 한 번도 기출된 적은 없지만 이건 정말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것만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했는데 그걸 딱 컴팩트하게 잘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법법이 사실 어려운 게 외울 게 조금 많기도 하고 낯서니까 자꾸 휘발되고 숫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 겹치는 게 많아서 어려워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암기를 해주셨을까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여서 살짝 조금 얘기 말씀드리기 창피하긴 한데 저는 암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교와 대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제만을 약간 심도 있게 막 10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계속 남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고용보험위원회를 공부하고 있다면 무조건 산재보험위원회 비교를 통해 어떤 점이 다른지 아니면 어떤 점이 유사한지 계속 공부하면서 그렇게 비교 대조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회 공부할 때 포스트잇으로 산재, 고용 산재, 건강, 연금 이걸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 대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만의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약간 저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딜 공부하고 있는지 메타인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약간 헷갈리지 않게 계속 목차랑 차례를 보면서 복습할 때 목차랑 차례를 보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복기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냥 순서대로 하다 보면 이게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하니까 지금은 뭐 고용보험법에 위원회를 한다, 실업급여 파트를 한다, 이렇게 좀 정확히 좌표를 찍으시면서 공부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정말로 활용을 정한님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해주신 것 같네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혹시 몇 개년치 정도를 풀어주셨을까요? 기출 문제를 따로 제가 뽑아서 푼 적은 없고 그냥 객관식 사고법 그 소위쌤 그 책에 있는 그 정도만 풀었었고 회독 수는 딱 2회독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고 제가 따로 복습 시간을 빼서 한번 다시 재회독 그렇게 해서 총 2회독 했었고 2회독째에 제가 진짜 이제 시험 전날에 볼 정도의 문제들만 보수적으로 체크해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 전에 불안했던 게 기출 문제를 집중해서 봐야 될지 아니면 기본서를 집중해서 봐야 될지 항상 약간 막 고민하고 불안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토이쌤 말대로 기본서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에 기본서를 위주로 그렇게 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민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잘 믿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신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출을 따로 풀진 않으셨는데 가벼운 객관식 사보에 10개년치가 들어있는 거니까 10개년치 기출 문제를 정한님은 한 2번 정도 풀고 들어갔고 동영 모의고사는 5회 있는 거를 충실히 좀 풀고 나중에 시험 전날 볼 거 정도만 체크해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혹시 그 문제를 푸실 때 반복해서 계속 틀리거나 헷갈리는 선지가 있으실 때에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 거는 중요하거나 아니면 뭐 특이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체크를 했고 그리고 좀 더 눈에 잘 띄게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를 해서 시험 직전까지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형광펜 표시는 문제집에 하셨나요? 아니면 기본서에 하셨나요? 문제집에 했습니다. 기본서는 뭔가 더러워지는 게 싫다고 생각해서 그냥 둘 다 본다는 생각으로 문제집에 형광펜 체크를 했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시험 당일에 쉬는 시간에도 기본서랑 문제집을 다 가져가셔서 기본서에서 볼 만한 것들도 보고 그리고 문제집에서 형광펜 체크된 것도 보고 요렇게 좀 보셨을까요?
네,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진짜 엄청 컴팩트하게 가져가자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했지만 이 중에 나중에 계속 이제 읽어가면서 주황색, 갈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더 진한 걸로 바꿔서 엄청 최소화해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시험 문항수가 늘어나고 2교시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변경이 되면서 하루 동안 그렇게 5과목을 다 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실전 모의고사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솔직히 모의고사를 많이 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쌤 책에 있는 모의고사 정도만 풀었었고 통으로 모든 과목을 친 것은 프라임 법학원 모의고사 1회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위쌤 모의고사를 쳤을 때 시간이 안정적으로 나왔었기에 이제 저한테만 해당하는 얘기인데 시간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굳이 많이 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은 학원 모의고사를 통해 한두 번 정도만 시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아님이 그 전체 과목 모의고사를 풀어주실 때 혹시 집에서 혼자 시간을 재시면서 푸셨을까요? 아니면 학원에 직접 모셨을까요? 학원에 직접 가서 쳤습니다. 너무 거리가 머신 분들은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반드시 현장 모의고사를 한 번 정도 치러보실 건 좀 권해드린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화님 되게 공부를 또 이렇게 전략 있게 잘 해주셨는데 아까 맨 처음에 순공 시간 말씀 주신 거 보면 처음에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가지고 강의 듣고 하시는 데에만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시거나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부하다가 좀 불안하거나 슬럼프가 왔던 시기가 있는지 그때 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순공 시간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강의 들을 때 항상 어, 이걸 나중에 다시 보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기보다는 강의 때 솔직히 안 넘어가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다시 멈춰놓고 기본서를 재회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불안했었을 때는 사실 이야기 굉장히 창피하지만 시험 전날이었는데 저는 시험 전날에 하루에 5과목을 보는 게 다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틀에 걸쳐서 5과목을 다 보려고 계획했었는데 욕심이 굉장히 많은 탓에 천천히 읽고 많은 자료들을 완벽하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 이틀 동안에 사회보험법을 한 번도 못 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험장에 안 가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항상 완주는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새기고 막상 가서 보니까 평균 80점을 맞고 사회보험법을 그 중에서 제일 잘 봐서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약간 포기하시지만 않으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사실은 의외였던 게, 정한님 정도의 점수를 맞으셨다면 시험 전날 보고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틀에 나눠서 좀 꼼꼼하게 보시느라 아예 사보를 보시지 못하고, 진짜 시험 전날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도의 고민을 하실 정도까지였는데, 제가 또 수업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포기하지 마셔라. 결과는 열어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냥 시험장에 가셨더니 이렇게 또 좋은 결과로 합격을 하게 되셨네요. 안 가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잘하신 결정이었어요. 그러면 혹시 앞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다 보면은 이후에 이제 1차를 보시는 분들도 저도 그랬고 정한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공부하다가 불안하거나 슬럼프가 오는 시기가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자신감을 잃은 수험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전달해주고 싶으실까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해하거나 안 해도 어쨌든 결과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완주는 하자입니다. 시험장에서 직접 망했다고 생각해도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조차도 실제로 딱 첫 과목인 노동법 원 과목을 쳤을 때 아는 문제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꽈락이 나올 것 같아서 실제로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계속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러한 생각에 끝까지 완주해서 쳤더니
뭐 과락이 아니라 노동법 원 과목이 실제로 75점이 나와가지고 아, 집에 안 가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종아님의 경우에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정말로 또 합격까지 이렇게 이르는 큰 유인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어차피 공부하기로 했고, 시험은 정해져 있고, 불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다른 사실 합격자 분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정아님도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또 전략 있게 공부하신 거, 수업 시간에 최대한 시간이 없는 직장 병행이나 학업 병행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사회보험법을 공부하시게 될 그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전달해 주시고 싶으실까요? 솔직히 소희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게을러서 소희쌤이 말씀하신 것에 한 80% 정도만 따라갔었는데도 합격한 거 보면 소희쌤 믿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거의 사회보험법을 3일 전에 본 기억 가지고도 이게 시험을 잘 봤던 거 보면은 항상 소희쌤 이 수업 시간에 계속 리마인드 해주시는 게 저한테 장기 기억으로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 커리대로만 쭉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해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는 뭐 다른 사회보험법 자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오로지 소희쌤 강의만 보고 그리고 또 기본서에 집중해서 합격한 거니까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하시는 거 다 따라가시면 100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아님. 저희 그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김정환님 인터뷰 어떻게 보셨나요? 김정환님 인터뷰에서 사실 굉장히 의외였던 건 시험 하루 전에 사회보험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셨다라는 건데요. 그런 만큼 사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에도 미루고 미루시기보다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많이 그리고 먼저 숙지를 해두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좀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인터뷰로는 사실 굉장히 저도 놀랐는데요. 이번 사회보험법 시험에서 100점 맞으신 김유진님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